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분당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네. 분당이란 것은 집권당이 특히 분당될 때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에너지는 보통 대통령 중심으로 이 발산되는 에너지인데 지금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발산되는 에너지가 있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분당은 쉽지 않습니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루어지고 난 뒤에 바로 2017년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가는데 그렇게 해서 급하게 만들어진 그때 이제 뭐 유력 보수 진영에서 후보로 모실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탄핵당한 정당에서 내가 후보로 나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급히 만들어진 게 이제 바른정당이었어요. 네. 어쨌든 지금 한동훈 체제가 5개월 만에 붕괴됐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뭐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대표에 대한 징계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정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대표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징계 이야기는 좀 과도한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징계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 내에서 유력한 정치인이 되는 것 자체도 막아버리겠다. 뭐 그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된 것은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엄령이 발표된 첫날 한동훈 대표가 계엄령 해제를 위해서 친한계 의원들하고 국회에 들어옵니다. 그때 저도 옆에 있어요. 제가 박수 쳐줬습니다. 한동훈 하면서. 네. 그때 그대로 그 스탠스를 밀고 갔으면 된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그렇다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권한 대행이 과연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비대위원장을 그럼 누가 지명하느냐 여러 가지 지금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에 속한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4시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돌연 취소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이제는 바닥을 보이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친윤계의 최고위원들이 원래부터의 그 행태를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표결 이후에 사퇴하는 거는 제가 예상은 했었는데요. 여기서 장동혁, 진종호는 뭐 사실 이게 누구 파벌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친한계로 알려져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사의를 표하는 데는 한동훈 대표 리더십의 한계가 노정되는구나라는 측면도 있지만은요. 이 두 사람이 사퇴의 변이 뭐냐면은 탄핵을 막지 못한 책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비상계엄이 옳았다라는 것인지 네. 탄핵을 막지 못한 책임이라는 표현의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그 해석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 무슨 전시나 사변 같은 그런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우리 편이면은 다 감싸야 된다는 그 논리에 지금 그 당이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지금 보수가 분열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런 것 때문에 분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가 그 다시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깨끗이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측의 보수가 있고 또 한 보수는 비상계엄이 좀 잘못됐을지는 모르지만은 상대당도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겪어야 되고 당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집단 논리에 지금 그 쌓여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갈등이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홍 대표님, 한동훈 대표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제가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라고 발끈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냈는데 이게 분당으로까지 가게 될까요?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전망하세요? 먼저 어떤 의미에서는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네. 정치적인 사안을 법적인 문제로 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이 여의도의 문법이라는 것은 이 정도 같아. 이 여당 입장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뭐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 비상계엄에 동의하냐 안 하냐 이걸 떠나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거에 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일단은 재신임을 묻거나 아니면 일괄 사퇴를 하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그대로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사실은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네. 상황이 오는 정치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2016년과 같은 분당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2016년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놓고 사실은 친 박근혜, 친 이명박, 흔히 친이 친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거의 세력 분포를 보면 친이 친박의 세력 분포가 거의 한 그 최소 6대 4, 그러니까 친이가 한 4 정도는 있었어요. 공천으로 많이 탈락됐긴 했지만 그 전에 그 총선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외에 계신 분들이나 원내에 계신 분들 할 때 당 전체 그 40% 이상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결국은 분당으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한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세력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당내 세력을 봤을 때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탄핵 과정을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집단적으로 탈당하고 어떤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신영 부원장님, 어쨌든 지금 한동훈 체제가 5개월 만에 붕괴됐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뭐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대표에 대한 징계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정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대표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징계 이야기는 좀 과도한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징계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 내에서 유력한 정치인이 되는 것 자체도 막아버리겠다. 뭐 그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된 것은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엄령이 발표된 첫날 한동훈 대표가 계엄령 해제를 위해서 친한계 의원들하고 국회에 들어옵니다. 그때 저도 옆에 있어요. 제가 박수 쳐줬습니다. 한동훈 하면서. 네. 그때 그대로 그 스탠스를 밀고 갔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권력을 분점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솔깃해가지고 입장을 바꾼 거예요. 바꿨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또 내가 권력 그대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또 이제 탄핵 찬성으로 돌았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내의 신뢰 그리고 한동훈을 지지해 주었던 이 여론의 신뢰 자체가 거의 다 붕괴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곧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언론의 초점을 받지 못한다면 그냥 소멸해지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김성태 대표님,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가 되더라도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듯한데요. 과거 바른미래당 만들어졌다가 다시 합치는 과정 지켜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국민의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분당까지 혹시 생길 수 있나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분당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분당이란 것은 집권당이 특히 분당될 때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에너지는 보통 대통령 중심으로 이 발산되는 에너지인데 지금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발산되는 에너지가 있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분당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편에서는 또 이준석 그 대표와 예. 과거 예. 또 뭐 유승민 전 의원 등등 개혁 보수를 칭하는 그런 세력들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전망들이 있잖아요. 예, 2016년 당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루어지고 난 뒤에 바로 2017년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가는데 그렇게 해서 급하게 만들어진 그때 이제 뭐 유력 보수 진영에서 후보로 모실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탄핵당한 정당에서 내가 후보로 나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급히 만들어진 게 이제 바른정당이었어요. 네. 물론 유승민 뭐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뜻을 거기서 펼치기 위해서 개혁적 보수로 그렇게 했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또 이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때는 솔직히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을 네. 모시기 위한 수단으로 새 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드롭하고 난 이후에 뭐 대다수의 많은 의원들이 다시 복귀해서 네. 뭐 당시 홍준표 당 후보 중심으로 우리가 또 힘을 모았었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당이 사실상 거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끊임없이 요구했기 때문에 인석 당대표도 거기에 좀 저항했지만은 역부족이었어. 네. 그래서 내쫓긴 것이고 뭐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훨씬 그 이전의 상황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현재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조기 대선에서
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집권당인 국민의힘 우리 보수 지정이 앉아서 그냥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자기 또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그냥 상납할 리는 없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슬기롭고 지혜로운 방안을 보수 진영 전체에서 모아 나가는 그런 단계가 네.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 점쳐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신속한 헌재 판결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헌재 판결, 그다음에 향후 정치 일정 어떤 전망이세요? 네, 그 헌재가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내년 1월 20일 날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또 트럼프 정부발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 통상, 외교안보 등 여러 가지 리스크가 지금 그 도전적으로 다가올 텐데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빨리 대통령이 건재해야만 이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헌재가 가급적 빠른 판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를 봐서 하여간 저희 그 현재로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2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4월 대선이 있을 텐데 먼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당 내부 수습인 것 같아요. 네. 당이 수습이 돼서 만약에 여당이 분당된다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고 분당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그 민주당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과거 이 문재인 후보 시절에 안철수, 홍준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네, 이렇게 유승민, 다자대결이 네. 됐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고 또 그 잘 수습이 돼서 양자 대결이 된다면 역시 대선이라는 것은 각 진영 간의 결집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정책 정당으로서 그 현재 집권 플랜 그 본부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차기 정책이나 또는 집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랜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지속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 국민들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정책적 비전을 어떻게 많이 비춰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남은 기간 동안 각 당이 그런 그 역할 그 어떤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박지정 부원장님, 거대 야당인 민주당 책임감이 무거울 듯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뭐 국정안전협의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거부를 했고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향후 민주당의 과제는 어떤 걸까요? 아마 이제 은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 이야기가 아직도 국가 위기 상황인데 너무 빨리 대선 국민으로 전환하지 말자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는 실제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안보와 경제의 위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가 무기력한 상황에서 국회가 주도하자. 그 중에서도 제1당의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 경제와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주역이 되자. 아마 그런 취지로 저는 나아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여야정 협의회 제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국회가 주도해서 이 국가 위기를 돌파하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측면에서 혹시나 뭐 미국을 한번 가는 방안 이런 것들도 구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네. 한국 사회의 안보와 경제라는 것이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상도 포함될 수 있을 듯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 주식 시장을 향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좀 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의사들 문제 이것도 좀 전향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법을 제시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네. 아마 전향적인 그 입장 변화를 내놓을 것 같아요. 네. 네.